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은 초보분들이 두렵잖아요, 그쵸? 근데 그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왜 우리 뇌는 아직도 우리가 사바나 초원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처음 보는 음식을 보면 독이 들었을 수도 있고 상했을 수도 있으니까 두려움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성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회사 후 사업하는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했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왜 불안한지를 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사업을 뭐 준비라고 퇴사한 게 아니었고,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 뭐 하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원래 서울 살다가 이제 퇴직금도 받고 모아둔 돈도 있으니까 한 달 살기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강원도로 한 달 살기 했다가 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 눌러 앉게 산 케이스거든요. 근데 왜 불안한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컸어요. 그러니까 무리에서 나오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왜 우리 뇌는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이런 책을 보면, 우리 뇌는 아직도 우리가 몇천만 년 전에, 몇천 년 전이겠죠? 그 사바나 초원에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아무래도 불안하겠죠? 그런 불안이 저는 크다고 봤어요. 저의 본능에 의한 클루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유튜브랑 책을 봤습니다. 성공하신 분들을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제대로 된 지식을 행하면 돈은 어떻게든 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희망이에요, 희망. 명품 구매 대행으로도 아무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지, 명품 구매 대행이 뭐 소위 키왕장입니다, 이게 뭐 이것만 하면 떼돈을 벌 거,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 구매 대행이든 일본이든 뭐 건기식이든 돈을 벌 수 있는 법은 정말 많아요. 그 중에 저는 명품도 있다라고 희망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솔직히 요즘 뭐 저는 매출도 나오고 소득이 회사 다닐 때보다 좋아졌으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니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초반에는 불안감이 들 때마다, 이 불안감은 이성적이기보다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고, 내가 제대로 지식을 실행하면 돈은 어떻게든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사례들을 많이 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 버는 형님들도, 그분도 이제 위탁 판매를 시작하게 된 게 신사임당님의 창업 다마고치를 보고 나서, 저 백수도 저렇게 돈을 버는데, 창업 다마고치 컨텐츠 다들 한번 보셨나요? 그게 뭐냐면은 신사임당님이 자기 친구 중에 백수를 한 명 데리고 위탁 판매를 가르쳐 줘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이제 매출이 많이 나면서 거의 1년 뒤에 소득세를 1억을 내던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걸 보고 사람들이 뛰어들기 시작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는 형님들도, 아니 저 백수도 저렇게 잘하는데 나도 못하겠냐라고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한 거를 최대한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이제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고, 메타인지,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뭘 알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게 중요하고, 일일 장부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에 팔았고, 그래서 플랫폼에서 얼마를 받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가 남는다, 이걸 항상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일일 장부를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못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여러분들 다 떠나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오늘 얼마에 팔아서 돈을 얼마 남았지? 이거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감이 쌓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확인할 길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일 장부를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책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투트 형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온꿈사에 제가 어차피 책을 매일 보고 매일 글을 쓰니까 온꿈사에도 글을 써도 될까요? 하니까는 뭐 그러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제가 온꿈사 도서를 안에 책을 이렇게 읽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 도움될 만한 내용들 정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명품 구매대행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중국이나 일본, 건기식, 미국에서는 받기 힘든 플랫폼의 지원을 상대적으로 받기가 쉽다. 왜냐면은 모든 플랫폼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니까. 근데 이제 단점은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정보를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유튜브에 명품 구매대행 치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정보가 진짜 없어요. 진짜 없고, 있는 것도 그나마 가서 물어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지속적인 방법 학습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어려움을 좀 도와드리고자 좀 강의를 시작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병행 수입 대비 장점, 단점인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병행 수입이 구매 대행보다 무조건 좋아요. 이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위바위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만 봤을 때는 당연히 병행 수입이 수익률이 더 높겠죠. 물건을 대량으로 싸게 들여올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병행 수입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잖아요. 못 팔면 그때는 진짜 크죠, 리스크가. 그래서 장단점 보면은, 구매 대행은 가벼워요.
트렌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스타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 뭐 뉴진스 멤버들이 뭐 버버리 뭐 아니면 셀린느 이런 뭐 어디 머리띠를 하고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거 뭐지? 5분 만에 찾아서 바로 업로드 할 수 있어요. 10분도 안 걸리고 자본도 안 들어요. 근데 그거를 병행 수입을 해오겠다 그러면은 자본도 몇 천만 원이 들 거고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병행 수입 업자들이 못하는 장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볍고 트렌디한 걸 바로 올릴 수 있고 리스크가 사실상 거의 없죠. 그렇죠? 업로드 하는데 뭐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업로드하고 매출이 났을 때 에루샤에 가입해도 돼요. 지금은 그냥 쭉 업로드만 하시고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에루샤에 미리 가입을 해서 월 이용료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문 들어오면 그때 가입을 해서 물건 보내면 되니까. 대신 이제 마진이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렇죠?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병행 수입은 워낙 싸게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재고나 가격 변동이 내가 컨트롤하는 영역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고. 근데 병행 수입은 상대적으로 높고 재고도 그냥 내가 물건 가지고 내가 보내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내 재고 떨어지면 안 팔면 되니까. 가격도 뭐 명품 브랜드들 가격을 올려 뭐 나도 따라 올려도 되고 아니면 나는 그냥 이 가격만 팔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단점은 무겁죠. 이 병행 수입 한번 하려면 특히 명품은 단가가 높잖아요. 그쵸?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셀린느 지갑도 45만 원인데 이거 병행 수입하려면 최소 100개는 들여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에 벌써? 막 1000단위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할 겁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겁고 높은 재고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명품은 저는 이걸 병행을 지금 하려고 해요. 저도 구매 대행 대부분 하고 있고 이제 저는 병행 수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병행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테크트리가 뭐냐면은 저한테 문의 주신 분 중에 돈이 되게 많으신 분도 가끔 존재를 하세요. 그러니까 딱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을 만한 중국 구매 대행으로 되게 크게 성공하신 뭐 유튜버 분들도 저한테 문의를 줘요. 나는 이제 돈이 많으니까 요 명품 병행 수입을 가고 싶다.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병행을 같이 하시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각각 이제 장단점이 존재를 하니까요. 가장 잘 팔리는 분야는 지갑이랑 가방이 아무래도 제일 비중은 많죠. 근데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시는 게 명품은 가방, 지갑 이퀄이 아니거든요. 명품 제품 중에 저는 머리띠도 많이 팔리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은 스카프, 방도, 머플러 많이 팔리고요. 그 다음에 뭐 팔찌, 반지, 그리고 뭐 옷, 의류. 요즘 희한하게 그 난닝구 스타일이 또 유행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요즘 유행하는 뭐 라이더 자켓, 바지. 그 명품 브랜드들 청바지도 되게 많이 찾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즘 또 양말이 되게 트렌디한 거 아세요? 그리고 왜 2000년대 초반에 그 했던 뭐 되게 양말, 긴 양말, 그 다음에 신발 이런 것들 유행이고. 그래서 가방, 지갑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스스로의 장점, 명품 구매 대행 업자의 최대 장점은 무슨 제품이든지 오늘 바로 팔 수 있는 건데 스스로의 그런 장점, 무기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스테디셀러 트렌디 제품 비율은 저는 스테디셀러는 30 정도, 트렌디한 제품은 70 정도 판매하고 있고요. 이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구매 대행의 최대 장점은 트렌디하다. 이걸 최대한 살리셔야 됩니다. 최대한. 그리고 이제 잘 팔리는 제품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는 병행 수입이 돼요. 어느 순간. 그래서 병행 수입이 싸게 팔리기 때문에 이 싸게 팔리는 거를 막 어떻게든 내가 더 싸게 팔려고 경쟁하려고 할 필요 없이 트렌디한 제품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체력이 무한정이고 잠을 안 자도 되면은 하루 종일 업로드만 할 것 같아요. 어울리면 팔릴만한 제품들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왜냐면 계절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시즌마다 새로 또 트렌디한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릴만한 제품이 있고, 그리고 명심하셔야 되는 게 올리면 무조건 팔리고 아니면 뭐 깔아두면 알아서 팔리고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때 그런 붐이 불었잖아요. 뭐 디지털 노마드. 그래서 뭐 나는 하루 1시간만 일하고 뭐 월 1000 수익을 번다. 저는 그거는 좀 이제 직원을 두고 자동화가 됐을 때 가능한 얘기고,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난다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뭐 집에서 혼자 1인 사업가로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두고 그 직원에게 전적으로 이임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계속 트렌드 중요한데 요즘 트렌드를 그래도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요즘 트렌드는 두 가지입니다. 꾸꾸꾸예요. 꾸꾸꾸. 요즘 꾸꾸꾸가 뭐냐면 꾸안꾸는 아시죠? 꾸안꾸. 꾸미는데 안 꾸미는 것처럼 꾸미는 게 그거였다면, 요즘은 대놓고 야, 나 꾸몄어. 이게 대세예요. 그래서 크고 볼드하고 화려하고 눈에 띄고 이런 게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보부상백이라 그러죠. 큰 가방들이 또 유행이에요. 큰 가방, 큰 로고, 화려한 색상, 컬러감 이런 게 되게 유행하거든요. 그래서 막 머리띠도 요즘 머리끈, 그 머리핀 되게 유행하거든요. 구찌 머리핀 막 4, 50만짜리 되게 잘 팔리는데 그거 보면은
되게 볼드하고 커요 그냥. 근데 그런 것들도 많이 팔리고, 네, 파워숄더 요즘 다시 유행이라고 하죠.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초보에게 추천하고 싶은 혹은 만류하고 싶은 게 있는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제 계속 트렌디함을 유지하시면서 임계점 돌파를 해야 됩니다. 꾸준히 업로드를 해서. 근데 임계점은 개인마다 달라요. 왜냐면 개인마다 그 상세 페이지를 꾸미는 능력이 다르고, 개인마다 그 내러티브라 그러죠. 본인이 쓰는 어휘가 달라서 그 어휘에 맞게 설득이 되는 고객층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임계점이 달라서 그거 돌파를 꼭 하셔라는 게 중요하고, 만류하고 싶은 거는 안 될 이유만 찾는 분이 꼭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인생의 모든 건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점만 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 혼자 사업을 하고, 근데 오늘 무료 강의를 위해서 제 돈 들여서 강원도에서 차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 보면은 너 왜 그러냐? 왜 네가 돈 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주고 지식을 줌으로써 제 자신도 뭔가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점을 보고 저도 왔듯이 안 될 이유만 찾으면은 여러분들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확신을 갖고 지식을 가지고 실행하면 다 됩니다. 이 확신을 무조건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좀 안일하죠. 올리면 알아서 팔리는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는 만큼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 양적 팽창은 질적 정리를 불러오니까 여기에 맞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이었죠. 마케팅은 따로 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광고비에 단 1원도 안 씁니다. 키워드 작업은 알아보긴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가셔서 뭐 이렇게 제품 키워드 작업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거를 사실 명품은 할 이유가 없고요. 왜냐면 그냥 담백하게 그 셀린드 무슨 뭐 트리오팩 카드 지갑 이렇게 올리는 게 정품처럼 보이지, 거기다가 뭐 무슨 뭐 연예인 이름 써가면서 누구누구 백 뭐 무슨 가방 이렇게 쓰시면은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소싱을 계속 하시고 그러면 트렌드에 따라가시고 업로드를 잘 하시면 이렇게 알아서 여러분들의 마케팅 기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업로드가 가장 좋은 마케팅이고요. 키워드는 중국처럼 안 잡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매대행 처음 해보는 사람이 명품 구매대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중국 구매대행을 하시다가 그 프레임을 못 버리고 끝까지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를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구매대행을 처음부터 명품으로 배우시는 게 이제 다른 어떤 중국이나 그 상세 페이지 만드는 기술, 이런 마케팅 기술을 배워서 중국, 일본에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매대행은 모든 게 다 중국이 기본이다,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은 초보분들이 두렵잖아요, 그쵸? 근데 그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왜 우리 뇌는 아직도 우리가 사바나 초원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처음 보는 음식을 보면 독이 들었을 수도 있고 상했을 수도 있으니까 두려움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성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는 명품 구매 대행이 진짜 무슨 나로호에서 우주에 미사일 쏘는 그런 어려운 정말 엄청난 공학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운전면허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운전 처음 배울 때는 너무 두려워요. 차선 변경 어떻게 하는 거지? 깜빡이 켜면 뒤에 사람들이 알아서 비켜주나? 우회전 할 때 우회전 깜빡이 넣고 신호를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이런 것들이 다 두렵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운전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진짜 어려운 것보다는 낯선 게 대부분이니까, 아, 내가 지금 느끼는 두려움은 본능적인 거고 이 어려운 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니고 낯선 거니까 내가 많이 부딪히면 해결이 된다라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재권 안 걸리게 등록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지재권 없는 사진만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단순히 해외 공홈 사이트, 국내 공홈 사이트 가면 이렇게 제품 사진만 덩그러니 있어요. 이런 사진들만 되게 많거든요. 안에 내부샷도 많고. 이런 것들만 올리면 됩니다. 저도 모델샷은 안 올려요. 그래서 연출 및 모델샷은 올리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세금 소용 방법, 이거는 뭐 다른 구매 대행이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세금이란 게 결국 뭐냐면은 판매액, 내가 얼마에 팔았고요, 제품 원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팔았고요, 근데 이 제품을 내가 90만원 들어왔습니다. 제가 10만원 남았어요. 그럼 남는 돈이 얼마니까 거기에 맞게 세율 곱해서 얼마 냅니다. 이게 세금이거든요, 결국. 여러분들 일일 장부에 쓰시는 것도 간단해요. 내가 매출이 얼마 나왔는데 그 제품이 사실 얼마짜리였고, 이것만 그냥 기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세율 곱해서, 세율 곱하는 거는 뭐 구세청 사이트에서 해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딱히 명품이라 그래서 뭐 세금 소명이 어렵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세금 부분은 제가 뭐 뇌피셜이 아니고요, 저도 돈 주고 세무사분들 상담을 받고 하는 내용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대행 준비사항은 뭐 사업자 당연히 내셔야 되고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급업체는 사업자만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카드 혹은 자본금 있으셔야겠고, 전화번호를 저는 사업자 전화번호를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CS를 할 때, 주문 들어왔을 때 최소 3번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업무용 전화번호 만드시겠죠? 뭐 그런 걸 만드셔서 보내시는 게 좋고요. 사무실 주소가 좀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품은 그 내가 정품을 판다, 신뢰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판매자 주소가 뭐 어디 아파트로 돼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신뢰가 프로페셔널해 보이진 않기 때문에 좀 돈을 들이셔라도 좀 비상조 사무실이라도 이렇게 해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시작했으면, 자, 칼을 뽑았으면 최소 3개월은 무조건 매일 업로드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점 사이트는 정산 주기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SSG가 사실 올 초만 해도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정산이 너무 느렸어요. 너무 느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는데, 정산 주기가 빠른 몰들이 좋습니다. 네이버도 빠르죠. 그리고 뭐 다른 그 반란, 머스트잇, 뭐 이런 리본즈 이런 데들도 이제 좀 느린 데도 있지만 빠른 데를 찾아서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데 바로 뭐 반란이나 그런 데 연락을 하시면 아마 반 이상은 답장이 안 올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네이버에 입점을 먼저 하시고 거기에 상품을 올려놓으시고 그 몰 링크를 같이 보내서, 아, 내가 지금 네이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입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입점이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일단 먼저 입점하시고, 네이버에 입점을 먼저 하라는 이유가 네이버가 제일 잘 팔려서가 아니고 네이버에 먼저 입점을 하시면 그 다음 몰에 입점하기 수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물건과 명품 판매 다른 점은 가격이 높은 거죠. 가격이 높은 거고, 비싼 물건을 파는 법은 뭐 여러 책을 봤더니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전문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하나는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문성, 신뢰 보여주는 법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책, 핑크 펭귄이라는 책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신사와 이 크림 간의 갈등. 그러니까 요즘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좀 이런 정품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하면 신뢰를 더 쉽게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화자 및 개인 반품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간단합니다. 법대로 하시면 돼요. 법대로.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이 너무 궁금했어요. 대체 고객의 권리는 뭐고, 그럼 고객의 권리만 있나요? 셀러의 권리는 없나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한테 돈 주고 상담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알아낸 내용은, 자, 일단 소비자는 무슨 제품을 하든지 7일 이내에는 반품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제품을 하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 변심으로 하는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쓰는 거는 저희의 불법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보호된 권리입니다. 근데 다만 저희는 그럴 수 있죠. 환불은 어렵습니다 라고 쓸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네이버나 뭐 반란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 상세 페이지에 환불 불가 쓰시면 바로 연락 옵니다. 네이버나 반란에서는 그 내리라고, 그 수정하라고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은 철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고객의 소비자 잘못으로 제품의 가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이제 제가 여기 보여드린 이 셀린 이 제품인데, 뭐 박스 포장을 뜯다가 쇼핑백이 파손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이 박스를 그대로 테이핑 해가지고 여기에 통장 붙여서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제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고객에게도 저희가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고객의 잘못으로 제품이 훼손됐기 때문에 반품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때는. 그 다음에 단순 변심으로 고객이, 그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어요. 내가 이걸 샀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다. 왜 올 초에는 미니백이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방을 사서 예뻐서 샀는데 카드 지갑도 안 들어간다, 휴대폰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환불하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때는 저희도 권리가 있어요. 판매자의 권리가 뭐냐면, 오케이, 단순 변심을 할 수 있어요. 고객이 7일 이내에 할 수 있는데, 반품을 할 수 있는데, 관련 재비용은 고객이 무셔야 됩니다. 관련 재비용이 뭐가 있느냐? 뭐 예를 들면은 국제 배송료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에루샤에 내는 수수료도 있을 거고, 대표적으로 관부가세죠. 고객이 낸 관부가세는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돌려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저희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안 붙였구나. 그 실제로 웬만한 그 명품 플랫폼들, 그 사무실들은 이런 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변심으로 왔으면은 이거 단순 변심으로 온 거라서 저희가 관련 비용 청구해야 되고요, 관부가세 등 저희는 못 돌려드립니다 하면은 다 거기서 또 오케이를 합니다. 근데 요즘 문제가 된 게, 이런 관련 재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됐는데, 그 에루샤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실제로 구매를 하시면 뭐 관련 배송료,
수수료 관련 재비용이 딱딱딱 나와야 엑셀로 증빙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딱 요구를 하시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환불 불가 표기는 불법이고요. 그다음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그때는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에루샤에 이거 하자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 돈으로 수거해가고요. 저희한테 100% 환불을 해줍니다. 자, 일단 이 얘기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럼 공홈에 있는 제품은 에루샤에서 다 구매가 가능한가요? 예, 다 가능합니다. 공홈에 있는 제품들은 그러니까 그 공홈에 재고만 있으면 다 가능해요. 뭐 시계, 뭐 주얼리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들도 다 거의 다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좀 리뷰가 좋은 게 쌓이고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이런 문의가 와요. 뭐 이런 어떤 브랜드가 있는데 이런 제품들 구해줄 수가 있냐. 그런 것들은 에루샤에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업로드를 해서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는 제가 운이 좋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신사임당님의 유튜브를 저는 유명해지기 전에 제가 처음 봤을 때 구독자가 1200명이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봤다는 게 전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사임당님이 지금은 뭐 발국대 자산가죠. 본인 유튜브 채널도 20억에 팔았고, 근데 이분이 월 1000만원 매출, 그러니까 월 1000만원 소득이 아니고 월 1000만원 매출을 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린지 혹시 아세요? 이걸 의외로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1년 걸렸습니다. 1년. 그러니까 월 1000만원 소득이 아니고 월 1000만원 매출을 내는데 그 신사임당도 1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지식이 많이 쌓였으니까. 그리고 투트랙님도 저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구매 대행하신 첫 달에 역마진이 8천만 원이 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했을 때부터 막 대박이 나고 그런 거는 거의 없고 좀 더 2, 3개월 진득하게 어차피 하면 됩니다. 될 때까지 하시면 되니까 이 양적 팽창은 질적 전이를 불러오니까 끝까지 제가 오늘 알려드린 지식을 가지고 최소 2, 3개월 정도는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 뭐 티스토리 블로그인데요. 티스토리에 마익지로라고 치시면 나오고, 아니면 저 온꿈사에도 뭐 제가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가니까 그거 보시고.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수강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